겉모습은 착한데 본성이 악한 사람들의 소름 돋는 4가지 특징. 내 주변의 겉은 참 점잖은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가 빨리고 불쾌해지는 사람.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요. 오늘 말씀드릴 4가지 특징 중 3번째와 4번째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지인에게서 흔히 당하면서도 모르는 행동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덜컥 겁이 나서 혹은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이건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반복되는 태도는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고방식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교양 있고 점잖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민낯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무섭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특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첫째,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술자리의 가벼운 안주거리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랜 부부 사이나 깊은 관계에서 배우자가 직장이나 육아로 뼈저리게 힘들어할 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난이야 라며 아픔을 묵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동료는 이미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걱정하기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 사람 원래 능력 없잖아. 누군가 상처받는 상황을 공감이 아니라 이야깃거리로 소비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고통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실수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올라가야지. 타인의 아픔이 그들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관계가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낮으면 내면의 양심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본성이 악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그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야. 내가 오해한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결국 책임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명백히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명합니다. 내가 그런 건 맞는데 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라며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하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이들에게 사과란 곧 패배이자 약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모든 잘못은 당신의 탓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째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엔 절대 알 수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특징입니다. 셋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너무나 쉽게 바꿉니다.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척을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신뢰가 중요하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거나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집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약자 앞에서는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유연해집니다. 삶의 기준이 원칙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관계인 것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 당신과의 오랜 신뢰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끌어내려서 내 위치를 높이려 합니다. 너 오늘 옷 예쁘다. 평소엔 안 그러더니 웬일이야?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잘했네. 운이 참 좋았어. 그 사람 생각보다 별거 없던데? 또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거 사실 이런 이유래. 이유는 단순합니다. 칭찬을 가장한 은근한 비하, 웃으며 던지는 조롱, 교묘한 뒷담화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흔듭니다. 자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남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으니 타인의 가치를 깎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병들고 지치게 됩니다. 언젠가 그 화살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는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관계를 부식시킵니다. 무감각, 책임 회피, 원칙 없는 이익 추구, 그리고 타인 비하. 본성이 악한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악당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아주 일관되게 타인을 도구처럼 대할 뿐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격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짜 깊이는 그가 이룬 성취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곁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그 태도가 결국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에게서 벗어나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응원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